시댁 거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손이 느려서 며느리 자격이 없어. 숨이 멎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것밖에 못해?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공무원이잖아요. 솔직히 더 나은 며느리 만날 수도 있었는데.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투명 인간처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인입니다. 올해 33이에요. 병원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에요. 결혼한 지는 5년째입니다. 남편 이준호 씨는 중학교 교사예요. 시어머니 김정혜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반찬을 꺼내 담았어요. 밥은 미리 예약해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인아, 국이 왜 이렇게 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매번 이러면 어떡하니?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어요. 시누이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어요. 부러웠습니다. 병원 회계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라 업무량이 많았어요. 정규직 직원들이 맡지 않는 일들이 제게 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 미정 씨와 구내식당에 갔어요. 서인 씨,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오늘 갈비찜 해놨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안에 갈비찜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누이 이수진 씨와 그 남편,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탕수육을 튀겼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서인아, 그릇 더 가져와. 물 좀 따라줘. 애들 숟가락 어디 갔어?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을 시간은 없었어요.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모였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저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씻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고생했어.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인 씨, 이번 달 계약 연장은 어렵겠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계약직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다음 달까지만 근무해 주세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약직 자리라도 지키려고 5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그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인아, 앉아봐. 네, 어머님.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준호 아빠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올해는 내가 맡아줘. 네, 제가요?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저 일하는데. 계약직 일이 뭐가 중요해? 시댁 일이 우선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계약 해지된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며느리는 원래 시댁에 맞춰야 해. 그게 규칙이야. 규칙.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문득 서랍 속 낡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제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규직 되기, 내 반갑기, 존중받는 살. 이제는 그 글씨들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일상.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다음 달이면 이 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걸까요? 조금만 더 참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곧 뭔가 달라질 거야. 하지만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명절 음식 준비 리스트 보내. 서인이가 다 준비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리스트가 길었어요. 전, 나물, 탕, 찜, 떡 끝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불을 켰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인아,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네.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갔어요. 저는 3가지. 동그랑땡, 생선전, 표고버섯전. 나물은 5가지.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무나물. 탕은 소고기로. 국물 맑게. 과일은 대추, 밤, 배, 사과, 감. 깎아서 담아. 리스트가 길었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제사 전날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야 했어요. 재료를 직접 사오라고 했습니다. 신선한 것으로 고르라는 당부도 있었죠. 시장은 붐볐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조기를 골랐어요. 상인이 포장해 줬습니다. 며느리신가 봐요. 고생 많으시네. 상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억지스러웠어요.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시금치를 골랐어요. 도라지도 샀습니다. 고사리는 마른 것으로 골랐어요. 가방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육점에 도착했습니다. 소고기를 주문했어요. 탕용으로 좋은 부위를 달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비쌌어요. 제 한 달 용돈보다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 샀어? 네, 어머님. 보자.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생선을 꺼내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싱싱한 거 사오랬더니 싱싱한 걸로 골랐는데요. 눈 봐. 흐리잖아. 이런 걸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제일 싱싱한 것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가서 바꿔와. 네.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상인에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 산 생선인데요. 바꿀 수 있을까요? 왜요? 문제 있어요? 아니, 그게 더 싱싱한 걸로. 상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기를 포장해 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됐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료를 꺼내 놓았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부터 만들었어요. 고기를 다지고 두부를 으깼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었어요. 섞어서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졌습니다. 연기가 올라왔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생선전을 만들었습니다. 조기를 손질했어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입혔습니다. 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뒤집을 때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었어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표고버섯전을 만들었습니다. 버섯을 씻고 기둥을 떼어냈어요. 밀가루와 계란을 입혔습니다. 찢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나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쳤어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짰습니다.
참기름과 마늘로 무쳤어요. 도라지를 손질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찢었어요. 소금에 절여 쓴맛을 뺐습니다. 볶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고사리를 삶았습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오래 삶았어요. 간장과 마늘로 볶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콩나물을 삶았습니다. 무나물도 만들었어요. 5가지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찬물에 담갔어요. 핏물을 뺐습니다. 냄비에 넣고 끓였어요.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대파도 넣었어요. 국물이 맑아질 때까지 끓였습니다. 간을 맞췄어요.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깎았어요. 사과도 깎았습니다. 감을 껍질째 썰었어요. 대추와 밤을 담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최대한 얇게 했는데요. 아니야. 너무 두꺼워. 다시 해.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요? 저는 얇아야 제대로 된 거야. 이건 못 쓰겠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만든 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어서. 시간 없어.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완성됐어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촛불은 여기, 과일은 저기, 저는 이쪽.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저는 따라 움직였어요. 상이 완성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앉았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저도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는 손이 느려서 며느리 자격이 없어.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것밖에 못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봤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도와주길 바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인이 손이 너무 느려.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인아,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엄마 말씀 잘 듣고 고쳐. 알았지? 남편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나갔어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에 그릇을 씻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불안이 밀려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목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남편의 말도 떠올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습니다. 일하는 기계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 미래도 그랬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날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무너져 갈 것입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제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인아, 오늘 시장 가서 고등어 사와. 저녁에 구워줄 거니까. 아침 8시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퇴근하고 사올게요. 퇴근하고. 그럼 너무 늦잖아. 지금 사와. 지금은 출근 시간이라. 회사보다 시댁이 우선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올게요. 회사에 지각 연락을 했습니다. 팀장은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고등어를 샀어요. 집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등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싱싱한 거 사오라고 했잖아. 새벽에 들어온 거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눈 봐. 탁해. 다시 사와. 또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고등어를 샀어요.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서인 씨, 이러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계약직이잖아요. 더 성실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인아, 저녁 준비는 했어? 제가 지금 회사인데요. 그럼 퇴근하고 뭐 만들 건데?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된장찌개? 준호가 싫어하잖아. 갈비찜 해. 갈비찜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럼 일찍 와서 하면 되지. 회사 일찍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도 카톡이 왔습니다. 서인아, 내 옷 좀 사줘. 백화점 가서.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블라우스였어요.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옷 하나 못 사줘? 제 월급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해야지. 효도하는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서인아, 오늘 집 대청소하려고. 와서 도와줘. 네. 먼지 쌓였어. 같이 청소하자.
어머님, 저희 집도 청소해야 해서. 우리 집이 먼저지. 어서 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청소 도와달래요. 그럼 가야지. 우리 집도 해야 하는데. 엄마 집 먼저 하고 오면 되잖아. 준호 씨는 안 가요? 나는 학교 일 있어. 토요일인데요. 그래도 일 있어. 저는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빨리 시작하자. 거실부터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주방도 청소했습니다. 환풍기를 분해해서 닦았어요. 기름때가 끈적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타일을 문질렀어요. 곰팡이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서인아, 베란다도 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을 닦았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청소가 끝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저녁 준비해. 네. 청소했으니까 배고프잖아. 저녁 만들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왔습니다. 조카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응. 엄마, 저녁 뭐해요? 서인이가 만들고 있어. 서인 씨, 고생 많네요. 시누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카들이 뛰어다녔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렸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도 왔어요. 준호야, 왔어? 네, 엄마. 학교 일은 다 끝났어? 네, 이제 끝났어요. 모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 고생했어. 저희 집 청소는 언제 해요?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매번 다음 주에요. 왜 그래? 짜증내지 말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따뜻했지만 가슴은 차가웠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피곤했습니다. 주말 내내 쉬지 못했어요. 오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돌렸어요.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인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읽지 않았어요?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계약직이잖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동료 미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인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요즘 자주 실수하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미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에 실수를 또 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입력했어요. 팀장이 불렀습니다. 박서인 씨,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인아, 내일 친구 만나는데 옷 좀 사줘.
어머님 이번 달 용돈이 없어서. 그럼 다음 달 용돈으로 먼저 사. 며느리가 이것도 안 해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준호 씨,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것저것 시키시고. 그게 뭐가 힘들어? 시어머니 시키는 거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참아. 결혼이 원래 이런 거야. 결혼이 이런 건가요? 매일 부려먹히는 게. 말 좀 곱게 해. 부려먹힌다니. 그럼 뭐예요?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심부름하고. 그래도 엄마잖아. 조금 참아줘.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를 봤어요. 대화는 끝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떠 있었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서인 씨,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불친절하던데.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 없어. 남편도 답했습니다. 서인이한테 말할게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책임감이 없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모두가 저를 비난했어요. 저는 고립됐습니다. 혼자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제 미래도 그랬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이 원래 이런 거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손을 뻗어도 닿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김치볶음과 멸치볶음,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이 떨어졌다고 전화했거든요. 프라이팬에서 김치가 지글거렸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멸치를 볶았습니다. 간장과 설탕으로 간을 맞췄어요. 두부를 썰었습니다. 팬에 올려 지졌어요. 양념장을 만들어 부었습니다. 졸여지는 두부를 지켜봤어요. 반찬을 용기에 담았습니다. 3개의 통이 준비됐어요.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준호 씨,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반찬 봉지가 무거웠습니다. 손잡이가 손에 파고들었어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한숨이 나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가 왔나 봐. 신우이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왔어? 들어와. 아니에요. 반찬만 드리고 갈게요. 그래, 그럼 거기 놔둬.
현관에 반찬을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폈어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야? 네, 3가지 만들어 왔어요. 겨우 이것밖에? 좀 더 만들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긴. 며느리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아, 서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반찬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서인이 보니까 어때? 발이 멈췄습니다. 신발 한 짝을 신은 채로 서 있었어요. 글쎄요. 뭐 평범한 것 같은데요. 평범? 그것도 좋게 말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엄마, 왜 그러세요? 서인은 그냥 우리 집에 걸려든 불행 아닌가? 숨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불행이요? 그래.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요리도 서툴고 눈치도 없고. 그래도 오빠가 선택한 사람인데. 준호가 뭘 알아? 착한 척하는 거에 속은 거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지. 중학교 교사.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야. 솔직히 더 나은 며느리 만날 수도 있었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집안도 변변찮고 계약직이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그래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게. 후회된다, 진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나는 이 집의 불행이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걸려든 불행.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귀에 박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5년 동안 참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불행이었습니다. 더 나은 며느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언제 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색빛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부였어요. 아니, 그보다 못했습니다. 가정부는 돈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무료로 일했습니다. 감사도 받지 못했어요.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욕만 당했어요. 불행이라고.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불행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흘러갔어요. 다시 일어서겠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결심이 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안 받고. 어머님 댁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 좀 걷다가 왔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흔들리고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것.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습니다. 결기였어요. 그리고 각오였습니다. 기다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시는 모욕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어 엎겠다고.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바뀐 눈빛이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서인아, 내가 참아야 해. 동생들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원을 그만뒀어요.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습니다. 집에서 동생들을 돌봤어요. 참아야 해. 그 말이 입버릇처럼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취업을 했죠.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언니가 참으면 우리가 산다.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 내가 나이 들었거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 혼자시잖아. 조금만 참아줘. 결혼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기뻤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준호 씨 아기 생겼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좋아했어요. 하지만 몸이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켰거든요.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해.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무거운 것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피가 보였어요. 준호 씨. 남편을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안정을 취하셨어야죠.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몸이 약하니까 그런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리해서 약한 애를 가진 거지. 어쩔 수 없어. 남편도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서인이가 힘들어하는데 나도 안타깝지.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잖아. 몸이 약했던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 탓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쉬지 못했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섰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달라진 건요. 제 안에서 무언가 죽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기대였을까요?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 취급조차 받은 적이 없었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희생했어요. 제 꿈도 제 몸도 제 아기까지도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재를 바꿀 차례였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상처 자국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야. 약속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저도 밝아질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거예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어요. 깨어났을 때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 해지하려고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10년 만기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이 꽤 되는데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계좌로 입금됐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에 갔습니다. 상담사를 만났어요. 투자하신 펀드 정리하시려고요? 네, 전부 현금화해 주세요. 지금 수익률이 좋은데 조금 더 두시는 게 괜찮아요. 지금 필요해서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입금된다고 했어요.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발급받아둔 것이었어요.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북구 번동 아파트. 소유자 박서인. 등기일 2018년 11월 15일.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짚었습니다.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결혼 전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인아, 사실 나 빚이 좀 있어. 빚이요? 학자금 대출이랑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좋아했어요. 괜찮아요. 같이 갚아가요. 고마워. 근데 전세금이 문제야. 전세금요? 우리가 살 집 말이야.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제가 준비할게요. 정말? 괜찮아? 네, 제가 모아둔 돈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제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믿었어요. 전세금을 냈습니다. 1억 원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당연히 공동 명의인 줄 알았죠. 시어머니도 착각했습니다. 남편이 마련한 줄 알았어요. 혹은 양가 부모가 함께 준비한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여겼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잊고 살았어요. 그 집이 제 명의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기억해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박서인 씨 맞으시죠? 네. 상담하러 오셨다고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했어요. 이 부동산 처리하시려고요? 네,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명의가 단독으로 돼 있네요. 배우자분은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그럼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전세 계약 해지하시거나 매매하시거나. 만약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요? 소유주가 요청하면 퇴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결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전세계약서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확인했어요. 계약자는 박서인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복사해 두었습니다. 원본은 다시 넣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오늘 회사 안 갔다며? 어디 아파? 아니요,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은행 갔다 왔어요. 은행? 제 적금 해지했어요. 적금? 그런 거 있었어? 네, 결혼 전부터 부어뒀던 거요. 얼마나 돼? 좀 됐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는 듯 했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어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사는 이 집 누구 명의인지 알아요? 명예. 우리 둘이겠지. 공동명예 아니야?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근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 그럼 뭐래? 제 단독 명의래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제 이름으로만 돼 있대요. 전세 계약도 등기도.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 제가 전세금 냈잖아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거예요. 그건 나도 알지. 근데 당연히 공동 명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 네.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요. 서이나 무슨. 5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어머님과 함께요. 제가 낸 전세금으로요.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가족 취급받은 적 없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또렷했어요. 이제 그만두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5년간 참았습니다. 희생했어요.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게 카드가 있었어요. 이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하게요.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며느리 소유라는 걸요. 남편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걸요.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데 없는 약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들을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상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제 앞날처럼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서인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 가족 모임 있어. 무슨 모임이요? 그냥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 댁에 가래요. 응, 나도 들었어. 같이 가자. 아니요, 저 먼저 갈게요. 왜? 같이 가면 되잖아. 볼 일이 있어서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응, 왔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어요. 준호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그래, 다 오면 저녁 먹자.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뭐 해요? 회사는? 다니고 있어요. 계약직이라며? 힘들겠다. 괜찮아요. 정규직 되면 좋을 텐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왔어요. 응, 들어와. 서인이도 왔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네. 식사 준비할까? 어머님,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씀? 뭔데? 앉아서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어요. 시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전세계약? 네, 이 집 전세계약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서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해지? 왜? 제 집이니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 집?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전세 계약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오빠랑 공동 명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단독 명의예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 박서인이라고 돼 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 씨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할 때 누가 전세금을 냈는지요? 전세금은 너희 둘이 같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냈어요. 1억 원 전부요. 뭐? 준호 씨는 빚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이요. 전세금 낼 돈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사실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럼 이 집은 정말 서인이 명의라는 거야? 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머님은 제 집에 사시는 거예요. 5년 동안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가족? 네, 가족.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말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어머님과 함께요. 제가 낸 전세금으로 마련한 집에서요. 서인아. 그동안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래, 내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아니에요. 뭐? 저는 이 집 주인이에요. 어머님을 받아준 사람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눈치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어요. 어머님 비위 맞추고 집안일하고 모욕 참으면서요. 모욕? 네, 모욕이요. 저더러 불행이라고 하셨죠. 더 나은 며느리 있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에요. 똑똑히 들었어요. 문 앞에서요. 신우이가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건 괜찮아요. 이제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로 있을 생각 없습니다. 뭐?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약 해지 통보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무사한테 확인했습니다. 법무사? 너 정말 3개월 드릴게요. 그동안 다른 곳 알아보세요. 서인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준호 씨. 응? 당신은 어머니의 아들일 뿐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서인아. 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 없었어요. 어머니 편만 들었죠. 그건 엄마니까. 저도 당신 아내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남편 노릇한 적 없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감히 우리 가족을. 저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남이라고. 가족이 아니라고. 그건 내가 화나서. 진심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어머님은 진심이었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서명해 주세요. 이혼? 네, 이혼이요. 서인아, 제발.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서인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집 비워주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5년간 짊어진 무게가 사라졌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5년간의 싸움이 끝났어요. 저는 이겼습니다. 존엄을 지켰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전원을 껐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서인으로서의 삶이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성립됐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북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그리고 개인 물건들이 전부였어요. 가볍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새집 거실에 섰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내 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이었어요. 박서인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세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일까요? 계약직이니까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정규직 전환 제안하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규직이요? 네, 능력도 있고 성실하니까요. 어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꿈이었습니다. 정규직이요. 이제야 이루어졌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구 미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정아, 나 정규직 됐어.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축하해. 저녁 먹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상담센터에 갔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고부 갈등 심리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양한 나이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인입니다. 소개를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고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7년 동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삶을 되찾았어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먼저 저 자신을 인정했어요. 제가 소중하다는 걸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파스타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의 7년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살 거야.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을 봤어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밝았어요.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예전에 그 지친 모습이 아니었어요. 박서인.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깼어요. 알람 없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느라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 7년.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예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지금은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밝은 미래였습니다. 희망의 미래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발걸음으로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